먼저 그러면 양태진 교수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걸 다 받아 들 거라 생각하고 그걸 또 다시 얘기했는데, 양태진 교수님은 97년도에 서울대학교 원예학과에서 박사를 하고 한 10년간 96년에서 2006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10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이 양태진 교수님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농수산 장관이 되려면은 왜 96년에 저기 농진청에 갔는데 박사학위는 97년에 해서 특혜를 받아가 1년간 어디 도망가서 공부했는 게 아닌가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아마 이게 원예학과가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식물생산과학부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또 대검찰청에 지금 현재도 자문위원이랍니다. 과학수사.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빼주시겠죠? 해주시고, 지금 한국 육종학회 회장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경력이 올해부터 한국과기술한림은 정회원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예. 양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인삼과 약용작물의 대표적인 과학자십니다. 특히 인삼과 백수 이런 다양한 약용식물 유전체 연구와 분자 육종 기반 연구에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계시고, 유전체, 대사체, 통합, 오믹스 연구로 농학, 약학, 식품학, 천연물 화학 등 학문의 벽을 넘는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림원의 회원이 됐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민국도 현재 2023년도의 최고의 과학자라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양태진 교수님의 뒷조사를 했는데 참 재미없네요. 다들 학생들한테도 연락하고 동료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정치적인 발언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물어보니까 교수님 별명이 뭐냐라고 했더니만 분명 없습니다 하면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따뜻한 영향력으로 창의적인 영감을 주시는 분. 정말로 좋은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죠? 해주시고, 또 만능 스포츠맨이시랍니다. 만능 스포츠맨인데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나중에 아마 강연하시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학생들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야기한 게,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인삼 열매 차를 내어준답니다. 그러면 인삼 열매 차를 먹으면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우리 한림원의 원장님하고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들 고민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먹으면 아마 고민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학생들이 바라보는 게 가장 동료보다는 가장 정확한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양태진 교수님은 과학자고 하시다는 걸 아마 학생들이 그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아마 별명도 없다라고, 별명이 있긴 있거든요. 소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하는 거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엄청 존경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긴 말 접고요. 오늘 양 교수님께서 땅콩 소년의 꿈, 농업 생명 과학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러 나올 때 다들 일어나서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양태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네. 네, 앉아주시죠. 앉아주시죠. 예. 부원장님 진행하면 됩니까? 이창희 부원장님 좋은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막 지금 진짜 손에 땀이 바싹바싹 나는데 더 땀이 나게 하시더니 또 웃겨주셔가지고 조금 긴장도 풀렸습니다. 소개해 주신 이창희 부원장님 그리고 유옥준 원장님 존경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림원의 정회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오늘 뭐 석학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달고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앞으로 석학이 되라는 그런 이제 칭찬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그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떨리네요. 아까 우리 부원장님 그 경고하셨듯이 평소에 강연하고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 저 이런 이제 강연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땅콩 소년의 꿈, 이제 어떻게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땅콩 같이 작아서 붙여진 별명은 아닙니다.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한 5가지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게 땅콩입니다. 한 7월 달 되면 땅콩이 잘 자라고 이제 주르기 위해 노랗게 이제 꽃이 핍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함양 지리산 산자락이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땅콩이라는 것을 처음 맛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형님 2분이 와 계신데 형님 집에 서울에 왔다가 그때 이제 먹어보고 땅콩이 너무 맛있어서 땅콩에 매료가 되었는데 그랬더니 또 저희 자상한 어머님께서 텃밭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콩을 정말 관리를 하면서 너무 애정을 두고 이제 매일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심리기를 갔다 오고 나면은 또 텃밭에 가서 땅콩을 돌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7월 달쯤 되니까 너무 잘 자라가지고 좋다가 갑자기 제가 이 꽃을 보면서 꽃이 줄기 위에 이렇게 노랗게 핀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내 땅콩은 땅 속에 꽃이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꽃이 이렇게 줄기 위에 달려가지고 땅 속에 꽃이 어떻게 맺히지? 하는 큰 걱정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그 지역에 땅콩을 재배하는 농가도 없고 물어볼 데가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매일 학교 갔다 오면은 이 텃밭을 가서 와가지고 이 고랑에 있는 흙을 삽질을 해가지고 꽃을 묻어줬습니다. 꽃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지 땅콩 꼬투리가 달릴 건데 그런 이제 좀 어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땅콩을 묻어주면서 언제 땅콩이 달리나 이런 이제 기다림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 1000개쯤 꽃을 묻고 나서 한 일주일간 노력을 하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나중에 1000개는 따겠지 그러면서 근데 이제 가을이 됐더니 땅콩이 정말 한 5그루만 캐도 거의 1000개가 되더라고요. 한 그루에 100개, 200개가 이제 달려서 사실은 1000개가 아니라 한 10만 개 이상 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꽃을 묻어준 게 사실은 실없는 짓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크면은 땅콩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 테야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의 전공은 땅콩을 연구하는 그런 생명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땅콩 때문에 인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땅콩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땅콩을 연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전공을 택하게 되었고 이제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석학 디시전스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땅콩을 보면서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꽃이 이렇게 줄기에 폈는데도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콩 열매를 맺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땅콩은 꽃이 피고 수정이 되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뿌리 같은데 뿌리가 아닙니다. 꽃 자루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꽃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땅속 한 10cm를 들어가서야 땅콩 꼬투리로 비대가 되는 아주 재밌는 지하결실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땅콩을, 식물을, 생명공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꿨었는데, 뭐 그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를 이제 경상남도 함양 그 산골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희 둘째 형님 여기 오셨는데요. 중1 때 공교롭게도 아주 시골 마을에서 군에 있는 9반짜리 굉장히 큰 중학교, 제일 큰 중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뭔가 나도 좀 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계기를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농대라는 거를 선택했더니 우리 형님께서 왜 거기를 가냐고 그런 이제 또 충고도 하셨는데, 어찌됐든 제가 농대를 선택하고 서울대학교 농대에 입학하고 1985년에 입학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987 영화도 있고 그때가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였는데 저는 정말 공부를 위해서 대학을 갔는데 순수하게 공부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학생 운동도 하고 우리 형님한테 굉장히 애끓는 고생도 시키고 애도 태우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려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가지고 대학 마치고 이제 정말 학농위세, 농학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지만 대학원에서 저를 거부해가지고 대학원도 못 들어가고 군대를 바로 끌려가면서 사실 좌절을 했었습니다. 정말 나는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대학원에도 통과를 못하고 군대를 이제 바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군대를 가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군대 말년 휴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박사과정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군대로 전화를 하더니 원서 내놨으니까 와서 시험 보래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뭐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로 전화를 해서 말년휴가 이 날짜에 나와라. 정말 아무 준비 없이 하루 전에 나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다시 대학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하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강윤정도 만나고 또 가족도 이제 형성을 하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가서 또 연구라는 거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랑스러운 거는 제가 이제 저희 식구 3명을, 아기 3명을 가졌고 이 아이들 셋 다 모두 또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 국가에 충성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연구자의 길로 정말 열심히 하게끔 해주셨던 분은 은사님이셨던 박효근 교수님이십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은 미치지 못한다. 정말 내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미쳐서 열심히 해야지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 대학원 때는 너무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을 저희 학생들한테는 사실 차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앞으로는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이제 녹두를 품종 개량을 했는데 그 품종이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재배되냐면은 사실 그 면적만 따지면은 이 품종밖에 없을 정도로 이 녹두 개발한 품종이 선화녹두라는 품종이 엄청나게 많이 재배되어서 사실 그게 주식 작물이었으면은 노벨상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업적으로 굉장히 큰 상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이제 배우면서 제 학문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침 석사 과정에서는 녹두에 대한 연구를 하고 녹두 육종에 대한 그런 연구도 하고
또 박사 과정에서는 고추에 대한 그런 연구도 이제 하면서 이제 서서히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 가서는 저희 가족 아기 3명까지 데리고 포스닥을 갔는데 그래도 3년 반 동안 나름 열심히 하면서 이번 1월 달에 샌디에고에서 만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과 같이 또 유전체, 지노믹스가 뭔지 벼지놈 프로젝트에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때 저는 400명 중에 한 명의 저자로 참여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던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한국에는 배추지, 김치지. 그래서 배추 개놈 프로젝트에 미국에서 이제 했던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배추에 대한 그런 연구를 아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추의 게놈을 해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심히 했고 이 부분이 사실 또 굉장히 저는 자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장춘 박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놓은 학문 그런 분야를 이제 이어받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장춘 박사님 묘에서 또 우리 박효건 교수님이 사진 찍은 그런 부분도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삼과 백수,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전자 바코딩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어떤 계기와 또 이제 실제 겪었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 어제 전까지 제목을 인삼 거놈이라고 붙여놨었습니다. 인삼 게놈, 인삼 유전체 연구를 이제 제가 하게 된 계기가 결과적으로 아주 애정의 관계가 이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전체 연구, 벼 유전체 연구, 그다음에 배추 유전체 연구 이런 걸 하다가 학교로 왔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약용 작물은 인삼이니까 인삼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삼의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번 1월 달에 이것도 찍은 사진인데요. 그 미국의 샌디에고에 플랜트 앤 애니멀 지놈 컨퍼런스라는 게 매년 열립니다. 그 학회에 갔는데 중국 과학자가 친하다고 잘 아는 그 과학자가 저한테 오더니 너 인삼 연구한다면서 인삼 게놈 연구할 거면은 좀 기다려. 중국이 해줄 테니까 그거 힘들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 데이터만 써. 그러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저를 확 자극해가지고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지. 인삼은 고려 인삼인데 그 우리의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인삼 유전체를 제가 먼저 해독하자. 그런 이제 출발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고 인삼이란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게 이제 복잡해서 사실 하는 중간에 저희 고생했던 제자들 생각하면은 정말 막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온 우리 현재 있는 랩 친구들은 이제 인삼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 넘어간 단계로 이제 온 거고 대신 백수, 그다음에 방풍,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지만 인삼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삼은 사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만병통치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영험한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 자라는 것도 되게 영험해요. 너무 키우기가 어려워요. 4년 정도 키워야지 열매가 달리고 우리가 유전학을 하려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종자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4년이 지나야지 40알밖에 안 달리는 그런 정말 희귀망측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식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면은 이 진짜 영험한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자 개량도 어렵기 때문에 이 유전체 해독 정보를 가지고 훨씬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삼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6년 인삼,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산에서는 뭐 100년, 200년도 자라는 그런 이제 초본 식물인데 그런 비밀도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하자. 그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의 뭐 10년 정도 걸려서 2018년에 인삼 유전체를 이제 해독을 하고 논문도 내고 논문의 성과를 통해서 인삼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 우리가 이제 고려 인삼,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왜 인삼이 우리 한반도를 기반으로 이쪽에서 번성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유추도 할 수가 있었고, 그게 식물에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사배체가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배체인 식물들은 겨울을 못 나지만 이 사배체가 된 우리 인삼의 기원, 그 조상 식물은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게 돼서 빙하기, 간빙기 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식물이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인삼이 있는데 그 인삼은 미국에서 고향이 자란 게 아니고 우리 인삼이 지금으로부터 한 100만 년 전, 100만 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이주해서 미국에서 미국 인삼으로 진화가 되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면은 또 염색체가 우리 인삼보다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인삼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겨울도 못 나고 또 더운 곳도 못 살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열대지방의 높은 고산 지역, 서늘한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인삼에 약이 되는 성분들, 그거에 관련된 생합성 회로, 유전자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되어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저희가 사실 A부터 Z까지 거의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염색체도 관찰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유전체도 해독해야 되고, 유전체 해독하면서 왜 인삼 근연 종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힐 수가 있었는데, 이 논문을 쓴 우리 이준기 박사도 와 있네요. 예, 뭐 그런 일들까지 다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는 인삼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삼도 있고 이런 염색체가 인삼의 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인삼 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왜 이렇게 분포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연구들이 더 나가니까 결국 인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고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삼의 24개 염색체를 아예 빠뜨림 없이 갭도 없이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 그룹이랑은 같이 공동으로 이제 범유전체라고 해서 20개가 넘는 인삼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독을 하면서 인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비밀 이런 것들을 다 밝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실용화도 돼야 되겠죠. 제가 이제 개론만 하고 순수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자를 개량하고 종자를 개발하는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용 기술 개발 이런 쪽에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서 유전자 칩을 만들어서 실제 육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겪고 났더니 또 근정 포장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애정의 관계로 인삼과 여전히 같이 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중에 한 사람 이 성상현 교수가 한 7년 전에 저랑 같이 굉장히 공동 연구도 많이 하다가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셨는데요. 참 이 친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제 그립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빈다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로 백수호가 있습니다. 이 백수호를 통해서 저는 이제 과학자가 사회 참여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했는데 저한테 또 굉장히 많은 아픔으로 되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백수호라는 것 여러분들 2015년에 가짜 백수호 사건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짜 백수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백수호가 마치 독극물 아니야? 아니면 그 가짜 백수호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식물 아니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숨어 있는 잘못된 이제 사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에 가짜 백수호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고 매 9시 뉴스에 이게 도배가 되면서 이제 이 제품을 사 먹었던 갱년기로 고생을 하시던 어머님들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이 제품을 잘 먹고 있다가 반납하고 그 회사는 거의 뭐 망하기 직전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이제 일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백수호는 정말 머리를 까맣게 하고 또 혈기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약초로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추럴 엔드텍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는 백수호하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약초인 당귀하고 한속단 이 세 개를 섞어서 어머님들이 드시게 했더니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말끔히 낫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보고 불티나게 팔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칭찬해서 이제 훈장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언론에 갑자기 그 회사가 가짜를 왕창 쓰고 있다. 왕창 쓰고 있다라고 그때 이제 근거로 내세웠던 게 이런 정기용동 결과 하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법 한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 회사를 고발하고, 사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검찰에서는 이 회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소도 안 하고 기소 유예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건을 언론에서는 두 달 동안 마치 사실인 양 크게 떠들면서 그 회사는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가짜 백수호로 오해받았던 게 이어부피소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백수호 종은 시난쿰 윌포디라고 하는 그런 종이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백수호라고 부르면서 쓰고 있는 그런 식품 약품은 시난쿰 아우리쿨라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물을 이어부피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식물이 중국에서는 이 이어부피소가 잘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식물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백수호라고 부르면서 이 식물이 마치 독극물인 것처럼 이제 언론에 얘기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 두 식물 모두가 다 약효가 되게 좋은 그런 이제 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3, 40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조차 이 식물이 중국에서 잘 재배되고 있는 그런 백수호 작물이니까 이거를 재배해도 된다라고 장려를 했던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도입육종이라고 외국에서 좋은 식물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보급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이 식물은 마치 가짜, 아주 독극물인 것처럼 이제 취급이 당했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대검찰청에 자문을 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농민도 만나고 그 회사도 만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파헤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연구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가 너무 떠들썩하니까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면서 저한테 연구 자문을 같이 이제 받고 같이 이제 그 추가적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법에 대한 이제 내용 검증 이런 것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적용되던 방법이 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이때 재배하던 이 농민이 이제 재배를 했는데 이 농민이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보고 이게 진짜 백수고 요렇게 캐면은 요렇게 됩니다라고 봤었던 그 식물인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 식물이 유전자 검사법을 했더니 다 가짜라고 판정이 되었다고 저한테 울면서 읍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한테 시료 보내줘 보세요 라고 시료를 10개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방법을 했더니 전부 다 진짜인데 진짜로 가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다른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 한 10가지를 적용을 해봤더니 가짜가 아니고 다 진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방법, 맨 위의 방법이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왜 문제가 있는지를 유전체 해독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완성할 수가 있었고 이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의 복잡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생물의 다양성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너무 좁게 판단하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진짜가 가짜로도 판단될 수 있는 과학이 오히려 비과학을 만드는 그런 일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저희가 이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 마크 바코딩 파라독스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밝히면서 그 분석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에서부터 벌어진 일이 2020년에야 겨우 좀 해명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 회사는 거의 망하기 직전에 지금은 다시 이제 서바이벌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서는 아직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히는 그런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전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조차도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이 자원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백수호가 다 똑같은 백수호지만 얼마나 틀린가요? 뿌리가 너무나 틀리죠. 그래서 더 좋은 백수호를 가지고 그 재료를 균일한 재료를 제품에 쓰자. 그래야지 그 제품이 더 균일하고 기능성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저희가 유전체를 완벽하게 해독하고 이 정보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21년에 SBS 방송 작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월에서 산에서 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백수호를 캤는데 저 백수호가 너무 커서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 방송을 내야 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 식물의 유전자 검사를 해 주시고 그걸 같이 시리즈로 해서 이제 드라마를 세상에 이런 일이에 이제 내보내자. 좋습니다. 뭐 저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 방송이 취소됐답니다. 왜냐 그랬더니 10만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보고서 와 100년 이상 된 식물인데 어마어마하다고 막 놀라다가 뿌리를 살짝 잘라봤더니 하얀 유액이 나와서 이건 가짜 백수호다라고 판단하고 가버렸대요. 그랬더니 이게 몇 억 가려고 하던 요 뿌리가 쓰레기가 돼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방송도 취소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작가님 그게 진짜로 가짜면은 그게 중국에 있는 그 식물이면은 이거는 1억이 아니고 몇십조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식물 자원입니다. 100년 이상 우리나라의 산야에 자라왔으면은 그 식물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식물 종이고 지금까지 그 식물 종 우리나라에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인이 아닌 식물 종으로 지금까지 취급해 왔는데
이 식물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유전자 검사도 다 하고 유전체도 완전히 해독을 하고 그랬더니 우리 백수호와 중국 백수호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살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근사하게 농촌진흥청에 전시를 하게끔 제가 중개를 해서 이제 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존도 하고 있고 저희는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을 했고 또 살려내서 저희 농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봤더니 이 친구가 정말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자라고 여러 가지 효능도 좋고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자원으로서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세한 얘기 못했지만 아까 그 백수호의 사건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꿋꿋이 우리 학생들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검사법 이 부분이 백수호에서 실제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잘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세계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또 연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과학수사대 이런 것처럼 식물도 이렇게 정말 순수한 물처럼 잘 추출된 이런 물 안에도 DNA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뭘로 추출되었는지 이런 분말조차도 지금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식물의 엽록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또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때 또 저희 박효원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저희 또 사실은 여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유전체를 완전히 완벽하게 조립할 때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많으면 방해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양을 썼을 때 굉장히 적당한 양이라는 건 실제로 진짜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적은 양을 썼을 때 완벽하게 분석이 되고 또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뭐 한약재라든지 이런 식품의 소재 이런 부분에서 식물을 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도 내고 업적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좀 사실 연구 내용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런 계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런 이제 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식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식물에 대한 유전체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식물의 유전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가까운 줄은 아시죠? 이 둘 간의 유전체 정보의 차이가 1.34%인데 이 같은 옥수수 내에서의 유전적 변이가 1.42%나 납니다. 같은 옥수수 간에도 인삼과 침팬지보다도 오히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종으로 알고 있는 그 식물 종이 얼마나 다양한 변이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새삼 일깨우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식물의 유전체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리가 길가에서 보는 하찮은 식물들도 엄청나게 복잡한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유전체를 해독하는 연구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육종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약용 작물에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용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저희 옥수수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만 이게 되는 데까지 사실 10,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근데 이제 10,000년까지는 이런 재래종 옥수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한 100년 사이에 좋은 자원끼리 교잡을 하고 선발을 하고 품종 육종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품종이 만들어졌는데 유전체 정보가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지고 정말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GMO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도 있지만 이건 GMO하고 전혀 상관없이 좋은 것끼리 교잡하고 우수한 개체를 이제 콕 집어내듯이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용식물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초기 단계다. 아직 이런 이제 원시 태오신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거기에 우리의 유전체 정보가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만 년의 시간을 빨리 앞당겨서 저희가 좋은 품종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우수한 제품이랑 연결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삼, 백수호, 그 다음에 식방풍, 객기름 나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당귀, 정말 이런 다양한 약용 작물에 대한 유전체 연구와 실제 육종, 종자개량 연구 이런 걸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 20명이 넘는 이제 박사님들과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과 이제 어떨 때는 필드에서 삽질을 하면서 또 실험실에서 이제 파이페팅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즐겁게 연구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로드만 많이 주고 푸시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좀 더 여유도 가지고 즐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워. 예,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또 올해부터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있고 거기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원장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실제로 여기가 한 84만 평이고 이제 많은 연구원들이 있고 그린바이오 메카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라고 또 그런 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전 내내 회의하다가 여기 오느라고 막 점심 먹자마자 불이 나게 운전하고 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또 저의 롤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졸업한 학생들 PhD 20번, 33번 뭐 이렇게 아예 번호까지 붙이는데 사실 번호를 붙이는 이유는 저희가 반지를 하나씩 같이 합니다. 각 반지마다 그 링 안에 이제 내가 몇 번 있지 이런 이제 그것도 기념하면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이제 끈끈하고 또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즐겁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와주신 우리 형님 두 분, 형수님, 그 다음에 강윤정 부인 항상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 양현모, 양현지, 양현아 그리고 오늘 와주신 또 저의 팬들 작년에 이제 약용식물을 시민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어 수강생들 분께서도 와주셨어요. 감사하고 또 우리 그 팬들도 이제 정말 약용식물을 가지고 큰 역할을 사회에서 또 이제 하실 것 같습니다. 차도로 대표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박태석 대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유, 재미난 강연을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점심 때 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육종 기술이 전 세계에서 탑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공학이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은 인삼과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질문해 주시죠. 평상시에 질문 못하던 걸 이어서 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네. 형님들께서는 동생이 이런 연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실 건데 질문이 없으십니까? 아, 예. 아유.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래서 현재 양태진 교수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아니,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하는데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예, 뭐 저는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공으로 하는 거, 예, 뭐 축구서부터 작은 공까지. 예, 작은 공까지. 아, 오늘 아침에 또 저 아까 그린바이오학교에서 연구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다가 산책하다가 이제 체육관이 열려 있어서 어떤 게 있나 좀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혼자서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탁구 단 게임 하고 왔습니다. 예. 여유가 있으시네요, 그죠? 우리 제자분들 없고 혹시 동료 또 강연 또 들었을 때 옛날에 강연 들었더라도 질문해 주시면은, 왜냐면 오늘 두 분 할 거를 한 분 하면은 오후 5시에 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혹시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요. 우리 양태진 교수님이 여기 가족 사진도 했는데 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커리어 디시전은 아마 사모님을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만든 그 디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을 한번 모셔가지고요. 양태진 교수님 자랑은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집에서의 양태진 교수가 어떤 인간이다, 그걸 아마 사모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림원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 남편 강연을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너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지는 알았지만 어떤 강연을 하는지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남편 양태진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진솔하게 얘기하라고 뭐 어떤 분은 나오셔서 뭐 잘 안 씻는다 이런 얘기도 뭐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봤을 때 양태진 선생님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아직 콩깍지가 저희 결혼 30주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져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정말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저한테도. 저는 사실 서울 태생이고 광화문 한복판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식물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쑥이 뭔지 냉이가 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잠자면은 이삭죽기를 해서 그런지 그 냉이 당근 이파리가 막 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때는 누우면은 눈에서 냉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냉이 캐는 재미에 맛이 들려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정말 저희 남편은 뿌리부터 그 식물학자거든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요새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 산책을 그 바쁜 와중에도 토요일, 일요일 저랑 거의 같이 하는데 항상 지나면서도 어떤 식물이든지 새로운 식물을 보면 지금도 사진을 찍고 그 이름을 보고 꽃을 사진을 찍고 이게 어떤 식물인지를 확인을 꼭 하곤 하거든요. 그게 늘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덕에 저도 식물 이름 뭐 똑같은 이름 한 100번쯤 물어봐야 제가 애우지만 그 덕에 많은 식물 이름도 알게 되고 냉이가 뭔지 쑥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저희 애들은 걷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저보다 낫게 비닐봉지 하나 딱 들고 나가서 쑥을 캐 갖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쑥떡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셋 다 해외에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정착할 때 이사를 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화분을 사서 자기 방을 꾸미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다 나갈 때 인삼으로 된 인삼이 너무 효과가 좋다고 인삼으로 된 제품들을 물론 그러니까
큰아빠가 와 계시지만 김하고 인삼으로 된 제품은 꼭 챙겨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양태진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저희 남편이 밑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요새 한 번 더 느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 바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신문을 못 읽어요. 할 일이 막 떠올라서 그냥 가만히 신문이나 이런 걸 못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일을 너무 사랑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건강을 해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잘 모르시겠지만 연구실로 가요. 가서 일하고 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저야 뭐 해야 될 일이 건강 챙기는 일이지만 건강하게 앞으로 우리나라 식물에 더 많은 일을 기여하는 멋진 과학자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하.